플랫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한 비파동부터 할게요. 약한 비파동. 미다령 파동 B는 여기 보면 플랫을 다시 그려보죠. 플랫 보면 A, 그다음 B는 여기가 A면 B는 A의 최소 61.8% 이상을 되돌린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 81에서 100%, 81에서 100%를 되돌리고 그 다음에 100일을 넘어가면 우리가 불규칙 조정이라고 하고 61.8%에서 이 80 사이, 쉽게 말해서 60에서 80% 사이만 되돌리고 이렇게 간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약한 비파동이라고 해요. 비파가 약하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미다령 파동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A가 조정 파동이가 B가 A의 61.8%를 되돌리고 B가 81% 이상 되돌리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약한 비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면 비파동 기준으로 5장에 그레닐리 책의 5장의 비파동 기준으로 3개, 그죠? 약한 거, 중간 거, 강한 거. 강한 거는 우리가 불규칙. 그다음에 중간 거는 우리가 일반 레귤라. 그죠? 약한 거는 그죠?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중간 거는 B가 80에서 100 사이. 강한 거는 100일 이상. 얘는 B가 A의 60에서 80% 정도 되돌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미다령 파동 B는 거의 항상 파동 A가 이중 지그재그나 이중 조합인 경우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면 딱 이해되네. 지금 A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죠? B는 들어 올라가죠. 그죠? 들어 올라갔지.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61.8% 애매해. 61.8%까지 딱 지금 이게 플랫인지 지그재그인지 애매한데 그럼 A 파동이 조정 파동이 임펄스면 뭐 1파나 아니면 지그재그인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죠? 근데 이게 딱 봤는데 앞에가 ABC 조정 파동이나 아니면 조정 파동으로 이어진 파동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플랫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특별히 파동 B가 약한 60에서 80% 정도 사이만 조정하고 내려가는 여기도 조정 파동이고 A도 조정 파동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비파동이 약한 미다령 비파동 비페일러라고 하는데 요거를 요런 것들을 자세히 봤더니 지금 모양이 지금 이거죠. A가 길고 B가 생각보다 깊지 않고 많이 되돌리지 않고 C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요런 조정 파동을 봤더니 얘도 조정 파동, 얘도 조정 파동인데 얘는 그러면 임펄스겠죠. 왜냐면 3, 3, 5니까. 그죠? 플랫은 이 조정 파동을 봤더니 얘는 길이가 길고 이중 지그재그로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미다령 파동 B는 거의 항상 A가 이중 지그재그나 이중 조합인 경우가 많다. 이중 조합인 경우 뭐야? 지그재그가 내려왔다가 여기 접속 파동 X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패턴은 삼각형으로 봤는데 마감된다. 그러니까 조정 한 번 있고 그 다음 접속 파동 X 나오고 그 다음 삼각형 파동이 나오고 그럼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좀 긴 A가 나오고 그 다음 B가 나오는 거 B. 미다령 파동 B가 많이 안 되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나중에 복합지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중 지그재그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지금 이중 조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그재그 그다음에 X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 파동 첫 파동으로 얘를 61.8% 이상 일반적으로 못 되돌린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이중 지그재그로 내려왔거나 요거를 자세히 봤더니 이중 조합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는 이중 조합이니까 지그재그에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이게 전체적으로 A 파동 내려왔는데 B는 얘 61.8%밖에 못 되돌리고 많이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임펄스로 빠지는 경우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 61.8 애매하면 이거는 저기 아니냐 지그재그면 여기가 5파동 여기가 5파동 임펄스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정 파동이 나와야죠. 근데 모양은 여기가 3으로 이루어진 이제 조정 파동 5 임펄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플랫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다령 파동 B는 거의 항상 A가 이중 지그재그이거나 이중 조합인 경우에 나타난다. 이 패턴 특히 이중 조합인 경우는 삼각형으로 마무리된다.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약한 B파동을 다시 보면 B파동이 A파동의 60에서 80%밖에 61.8에서 80밖에 못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준으로 제가 그랬죠. 다시 B가 미달이야. B가 미달형이다. B가 약한 B파야. 그러면 얘도 C를 기준으로 C가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라 그랬죠. 긴 거는 여기 C가 B의 138.2% 넘으면 우리가 이제 연장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가 B의 B 길이의 100에서 138.2% 사이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깔려 있어요? B 페일리어, 그죠? 미달형 B가 먼저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경우는 C는 일반적이고 얘는 B 페일리어니까 그냥 이거는 B 페일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B가 짧아져 있는데 C도 B의 시작점 못 넘었네. 그러면 B도 짧아지고 C도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미달형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이중 미달형 더블 페일리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미달형 파동비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리면 A파가 조정파동이고 B파동은 A파동이 61에서 81%밖에 못 되돌린다. B파동이 A파동의 81%밖에 못 되돌리는 거는 시장의 일시적인 약세 국면이다. 그럼 예를 보세요. 여기가 상승파동에 여기 임펄스 파동에 3파가 나왔어요. 4파에 미달형 B파동이 나왔어요. 미달형 B파동이 A, 그죠? 그다음 B가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게 뭐냐? 시장이 일시적인 약세 국면.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3파를 조정하는 파는 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올리는 B는 A는 길고 B는 또 짧고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럼 결국 이 임펄스 파동은 3파 끝나고 나서부터 시장의 매도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많이 안 받고 있으면 3파 나왔다가, 그죠? 오히려 B파동이 이렇게 좀 길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했던 이거 뭐예요, 이거? 일레귤라 페일리어. 그러니까 불규칙 조정에서 C 페일리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상승 압력이 오히려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게 5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3파동 끝나고 나서부터 슬슬 매도 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조정파동 A는 깊고 B는 들어올라오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모양을 봐서도 현재 5번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오히려 이거는 보세요. 3파가 나왔어요. 3파가 그냥 일반적인 연장이 안 된 3파야. 근데 모양이 봤는데 조정파동이 나왔는데, 조정파동이 A파동은 적당히 나오고 B파동이 올라가고, 그죠? 근데 C파동이 짧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5파가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이건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보다 약하네. 이거는 5파동이 연장이 되는 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다량 파동비는 A가 거의 항상 이중 지그재그, 이중 조합. 근데 이중 조합은 그냥 삼각형이 마무리돼서 나온다. 요 내용이고요. 파동 A, B, C 사이의 가격상 특정한 피보나치 관계를 가질 필요 없지만 A와 C는 1대 61.8% 비율을 형성할 수 있다. 시간상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미다량 B파동은 2번에도 나올 수 있고, 임펄스 파동에 2번에서 나올 수 있고 4번에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조정의 C에도 나올 수 있다. 수평원 삼각형의 CDE 이렇게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C파동이 어떻게든 플랫에서 B가 연장돼 있든 일반이든 B가 짧든 간에 C파동이 짧은 경우는 그 다음 파동, 원래 추세 방향으로 가는 파동이 길게 나올 수 있다. 연장이. 그런 것들은 기억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플랫 연장인 경우는 보통은 어디서 나온다? 삼각형의 내부 파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플랫 연장이 나오면 지금 삼각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두뇌 용량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 젊으신 친구분들이나 그런 분들, 나는 더 외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까지 다 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꼭 기억할 것들만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다령 파동C를 하나 뭐 예를 드는 건데요. 지금 이중 지그재그가 나왔네요. 그죠? 지그재그 X, 그다음에 지그재그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B가 61.8% 넘어갔지만 80%는 못 넘어갔네. A 파동이 그죠? 그리고 쭉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1, 2, 3, 4, 5. 그래서 여기까지로 보면 미다령 파동 B가 지금 딱 봐도 이게 아마 피보나치 재보면 B파의 1대 1.38이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연장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중 미달형은 지금 보면 첫 번째 뭐 B파가 어디 80%못 넘겼어. 그리고 여기서 이미 B 페일려 B가 약해. 그리고 나서 B가 약하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뭐 A가 있고 B가 약하면 결국 이 하방 압력이 센 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C가 좀 길게 나오는 게 맞아요. B보다 길게 나오는 게 맞는데 어떤 이유선지 이것도 좀 짧게 나왔네. 얘도 짧고 얘도 짧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중 미달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동 A가 이중 조합이고 비슷한 말이네요. 그다음 파동 B가 강한 지그재그로 형성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아까 여기 보시면 요 그림 볼게요. 아까 B가 약한 경우, 그냥 B가 약한 경우 자체가 이중 지그재그로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임펄스로 빠지고, 이런 모양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아니면 이중 조합이야. 예를 들어 지그재그, X, 그 다음 삼각형 나왔다. 그 다음에 B 파동 나오고, C 파동 나오고, 요런 게 이제 요까지만 봤을 때 뭐예요? B 페일려. 그러니까 약한 B. 근데 지금 요거는 약한 B에다가 C도 B의 전체를 되돌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얘는 이중 미달형 요거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키포인트 요거 아까 제가 요거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중 조합 보통은 그 B 페일려 그러니까 약한 B 파동 자체는 이중 조합에 그죠? 이중 X에 그다음에 뭐 삼각형이 나왔다. A, B, C, D, E가 나오고서 그다음부터 여기 이제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 그다음에 X 그다음에 여기가 삼각형의 A, B, C, D, E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요 A파의 종점은 어디다? 여기 이게 제일 낮이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를 이제 요거의 길이의 기본으로 이 기준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 파동을 좀 분석을 해서 이거 지금 지그재그 그다음에 X 나오고 삼각형 나왔네 이중 조합이네. 그러면 요 나중에 이걸 복합 조정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기준점은 A파의 종점은 어디로 잡아야 된다? 여기로 잡아야 된다. 여기도 지금 보면 A파의 종점을 여기로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 B파의 시작도 이렇게 잡아야 되고 피보나치를 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중간에 삼각형 수렴에서 여기 이제 일부 저점으로 더 내려간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A의 종점 우리는 여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B파의 종점도 여기로 보고 B파의 시작점도 여기로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좀 지워볼까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복합 조정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뭐 지그재그 그다음 뭐 X 나오고 또 뭐 지그재그 나오고 X 나오고 그다음에 삼각형이 시작됐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봤을 때 우리가 저점이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동 카운팅을 잘해서 실제적인 종점을 우리는 여기로 본다. A파의 끝점은 여기입니다. A파의 끝점은 여기로 보고 계산해야 되고 B파의 시작점도 여기로 계산해야 된다. A파의 종점도 여기로 보고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좀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B가 B가 약한 경우는
뭐 이중 조합으로 떨어지든 어찌됐든 이렇게 떨어지고 x 나오고 여기 삼각형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이중 지그재그거나 이중 조합인 경우는 요 비파동 하나로 여기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플랫으로 비파동이 미달이 나는 경우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원래. 그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오타가 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떨어지는 게 이중 그 다음에 이중 조합인 경우 특히 이제 여기가 수평형 삼각형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여기 만약에 이게 플랫을 이룬다면 B파동은 페일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작아지면 C파동도 페일 났네. 그럼 이중 미달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오타인데 이거 지금 파동 A겠죠? 아무튼 요런 거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나온 그림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나온 그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이 보이네. 수평형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파동으로 올렸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제가 보세요. 이중 조합이나 삼중 조합으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마무리는 수평형 삼각형. 그 다음에 다시 조정파동으로 올렸어. 그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떨어진 거를 파동 하나로 비파동 하나로 완전히 되돌리지 못한다 그랬죠. 이거는 미달이 나겠구나. 비파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요 B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중 미달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뭘 기억하면 좋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이게 이렇게 이게 짧아지네. 그러면 야 이거 삼각형 아닐까라고도 고민해야 돼요. 그죠? 이 두 개를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 3파에서 여기가 임펄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는 플랫은 여기서 임펄스가 나온다. 어디서? 3파에서.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 삼각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부 다 조정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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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파동 이 A, B, C, D가 다 조정파동으로 이루어진 게 삼각형 수렴이에요. 근데 이 플랫은 이런 이중 미달형은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 삼각형처럼 보여. 그리고 특히 여기도 조정으로 이중 조합으로 내려오든 삼중 조합으로 내려오든 그 다음에 여기도 조정파동 올라가고 그러면 길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삼각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3파를 꼭 그래서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게 여기가 임펄스가 나오면 얘는 삼각형이 아니고 플랫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세 조정 지금 정리해 보면 원래 이제 5장에서 B를 기준으로 그죠? 강한 B 얘는 이제 결국 뭐예요? 불규칙 조정이라고 한다. 불규칙 그죠? 그 다음에 약한 B 그 다음에 정상 레귤라 B 그래서 여기서 세 개로 나뉜다.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 세 개는 뭐로 나온다? C파 기준으로 C가 작은지 C파 요거 아닙니다. C파 기준으로 C가 작은지 그 다음에 중간인지 긴지 여기도 약한 B도 작은지 중간인지 긴지 레귤라도 작은지 C가 작은지 C가 중간인지 긴지 이렇게 해서 9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고 하나 또 이제 동떨어진 게 러닝 컬렉션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컬렉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이거 들고 녹화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반 뭐랑 같으면 일레귤라 페일러 일레귤라 페일러 그게 뭐냐면 불규칙 조정에서 C파가 짧은 경우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요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레귤라 페일러를 러닝 플랫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책에서 러닝 코렉션은 닐리가 새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알고 있는 기존
정통의 엘리어트 파동의 이름은 요 모양, 예를 들어서 일레귤러 패턴,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A를 넘어서고 C가 B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는 요 모양을 우리가 러닝, 강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닐리는 요 강세 조정을 일레귤러 페일러라고 이름을 줬고, 그리고 강세 조정, 닐리가 말하는 강세 조정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C가 A 시작점까지 못 내려오는,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거를 강세 조정했어요. 요 차이점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강세 조정은 그다음 그럼 강세 조정 보면 C파에 욕하는 거 아닙니다. C파에 짧은 C파 있죠. 뭐 일반에도 짧은 C파 나올 수 있고, 비파동 연장에서도 비파동이 긴 일레귤러 패턴에서도 C가 짧을 수 있고, 그다음에 B가 약한 위크한 B파에서도 짧은 C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짧은 C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3파야. 그 다음에 짧은 C가 나오면 A, B, 짧은 C가 나오면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상승하는 힘이 많으니까 여기가 덜 내려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 파동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심한 거야. 그게 뭐 상승하려는 힘이 더 큰, 예를 들어서 여기가 3파가 나왔어.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강세 조정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다음 파동 연장될 가능성 오히려 얘보다도 더 높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텔레그램 코인대학교 들어오시면 요 자료들, 이거 제가 이거 정리하는 데만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막 5장 갔다가 11장 갔다가 12장 갔다가 막 이해 안 돼. 그 내용 설명인 거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거 설명 잘못된 것 같은데 막 혼자 고민하면서 정리한 게 이건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많이 공부해서 정리한 거니까 저처럼 열흘 걸릴 거 이 동영상 보시고 한 이틀이면 된다. 플랫 조정 아시겠죠? 이거 꼭 다운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코인대학교 텔레그램 꼭 가입하시고 아시겠죠? 지금까지 플랫에 대해서 좀 했는데, 앞으로 다음 주에는 지그재그,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삼각형, 그 다음 주하고 한 2주 정도는 이제 복합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조 지표나 다른 것들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면 좋은 내용들,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임펄스, 터미널 임펄스, 리딩 임펄스는 닐리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러닝 컬렉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컬렉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런 모양이다. 그죠? 이런 모양이죠. 근데 닐리가 얘기한 건 요런 모양을 일레귤러 페일러라고 했죠. 일레귤러 페일러. 근데 우리는 요거를 러닝으로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터미널 임펄스, 리딩 임펄스, 그건 엔딩 다이어고널, 뭐 리딩 다이어고널 이런 거는 그죠? 많이 통용됐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일을 일레귤러 페일러보다는 요거를 러닝 컬렉션, 러닝 플랫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대화 소통하기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헷갈리는 거, 그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러닝 플랫,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플랫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A, B, 그죠? B가 A를 넘고 C는 짧고, 그죠? 이게 러닝 플랫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expanded flat.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엘리어트 파동 책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인터넷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들에서 보면 expanded flat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B가 A를 넘어가는 경우, 그죠? 그리고 보통 C가 B를 다 되돌리거나 살짝 더 되돌리고, 요거를 우리가 expanded flat이라고 많이 정의를 해놨어요. 다른 분들이.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닐리 이론에서 그냥 일레귤러, 불규칙 조정, 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C가 A의 161.8%더 길면 우리가 그때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형,
확장형 플랫이다, 익스펜디드 플랫이라 그러는 거는 일레귤라 플랫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닐리 이론에. 이 용어도 헷갈리는 거죠. 예, 닐리 이론에 그냥 A가 있고 B가 A를 다 되돌리고 C는 B를 다 되돌리고 좀 넘어가는데, 확장형 조건, 확장형 조건이 어디죠? 확장형 조건이 어디죠? C가 A의 161.8%보다 긴 거, 그 정도까지는 안 간. 요 정도까지 간 요거 우리가 보통 일레귤라, 보통은 이제 불규칙 조정. 이걸 닐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정통 엘리어트 이론에서 나오는 익스펜디드 플랫은 요거 이용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얘는 일레귤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통용을 해서 익스펜디드 플랫보다는 오히려 일레귤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요 좀 전에 다시 반복하지만 이 러닝은 기존 엘리어트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요 모양을 러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페이지도 그 내용이에요. 어디야? 코인대학교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 자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플랫에서 추가로 알아야 될 점. C파는 보통 C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A파의 1에서 1.618 수준이지만 사실 이 플랫이 1.618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는 제일 많은 게 거의 비슷한, 세 개가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B가 이렇게 있고 C가 연장돼 있으면 이거 뭐를 바로 생각해야 된다? 야, 지금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플랫 연장이면, 그러니까 1.618 이상 가는 거면 삼각형 아닐까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은 레귤라 플랫. 뭐냐면 이렇게 해서 B가 거의 A의 거의 100% 정도까지 되돌리는 경우, 그 다음에 그 ABC가 거의 1대1인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일레귤라 플랫, A가 있고 B가 A를 더 되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B를 거의 되돌리고, 요 모양이 두 번째 많고, 그 다음에 러닝은 거의 없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러닝을 많이 중요하게 러닝 나올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 책을 보면 그렇게 빈도는 많지 않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이 나오면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더 많다. 그 지그재그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535, 그 다음에 플랫은 333,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랫은 335죠, 그죠? 535, 지그재그는 535 임펄스, 조정파동 임펄스, 그죠? 플랫은 조정파동 임펄스. 그 다음에 18에서 연장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이제 팁이에요. 여기 보면 A파, B파, C파가 나왔는데 C가 나오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A파, B파가 나오고 C가 여기서 1, 2, 3, 4, 5까지 해서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A, B, 여기까지 아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뭐야 일레귤라 페일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 이제 아까 지금까지 배운 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B 파동이 A 파에 100일에서 123.6% 정도 사이로 되돌리면 C는 B를 거의 일반적으로 다 되돌리는 게 맞아요. 물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지금 C파 자체가 원래는 보통은 여기 B파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가 좀 물론 미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일찍 끝났네. 그러면 여기 C의 1파구나. 그 다음에 C의 2파가 C의 1파 소파동 5개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우선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미달라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요게 B가 123.6% 정도까지 되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머릿속에 C는 B를 100% 되돌리는 게 기본 맞겠다. 근데 임펄스 5개를 봤는데 너무 작게 나오고 너무 일찍 마감한 것 같다. 그러면
C가 미달령으로 나온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C에 1파동이 끝난 거, 1파동에 소파동 5개가 끝났고, 2파동 나오고 더 긴 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불규칙 조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불규칙 조정의 대표적인 게 이거 나중에 좀 할 거지만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5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돼서 임펄스가 마감됐는데 이제 조정 파동이 뭐 A가 나왔고 그다음 B가 오히려 5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보통 우리가 5번 파동이 끝나면 A, B, C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B 파동이 임펄스의 5번 파동 꼭지점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중 되돌림이라고 하는데 특히 5번 파동이 연장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불규칙 조정이죠. 불규칙 조정. 그죠? A가 나오고 B가 A를 더 되돌리고 그죠? 그러면 C파가 B파의 종점을 넘어서고 불규칙 조정의 대표적이죠. 이런 불규칙 조정이 언제? 5파 연장일 때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한 강의로 또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매에서는 5번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5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됐을 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5번 파동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조금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접목해 볼까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조정파 4번 조정파동이 C 미달령이 나왔어. 아니면 여기서 C 미달령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5번 파동 연장되겠구나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5번 파동이 나왔어. 연장이. 그리고 5번 파동의 끝점도 이렇게 계산해봤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1번에서 3번까지 외부적 관계로 딱 재고 이게 1일 때 여기서부터 쟀는데 정말 2.618에 딱 찍었네? 그건 뭐야? 이 파동은 이거에 더 큰 상위 파동도 끝이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외부적 관계로 5번 파동이 연장됐는데 1에서 2.618 2.618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요 파동도 이제 결국 끝난 거지만 뭐다? 이거의 상위 파동, 이거보다 더 큰 상위 파동 임펄스가 그동안 올라온 거 있죠? 이것도 상승의 끝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외부적 관계로 2.618을 찍을 때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여기서 끝났다 그게 아니고 5번 파동이 연장이 됐네. 그러면 불규칙으로 5번 파동의 끝점보다 또 여기 연장이 됐는데도 이거보다 불규칙으로 한 파동 더 이렇게 B파동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걸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해갖고 여기서 쇼 잡고 기다려야지. 근데 갑자기 A파동 분명히 여기서 재봤는데 임펄스 이제 5번 파동을 쟀는데 여기서 외부적 관계로 제가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1대 2.618 이거 확실해. 5번 파동 끝난 거 여기서 쇼트 잡았어. 그리고서 이제 며칠 동안 쳐다도 안 보고 잤어.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불규칙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털렸겠죠. 이런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다. 언제 5파동 연장일 때는 불규칙 조정이 나와서 B파동이 5번 파동의 꼭지점을 넘겼다가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플랫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일주일 정도 제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엔 지그재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시간이 되면 보조 지표 중에 뭐 한 개, 예를 들어서 뭐 MACD나 지난번 RSI 했으니까 아니면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뭐 다른 거 뭐 제가 하나 선택해서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코인대학교 텔레그램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